요즘 들어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지는 않으십니까?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답답하지는 않으십니까? 자식은 자랐고 직장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남들 보기엔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도 밤이 되면 괜히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무게를 혼자만 짊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무게의 정체를 아주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가벼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선택지가 많아서 불안했고 중년이 되면 책임이 많아서 불안합니다. 부모의 건강, 자녀의 미래, 은퇴 이후의 생활비, 줄어드는 체력, 그리고 말하지 못한 외로움.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반복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이 선택이 맞았을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 반복되는 생각이 바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붙들고 놓지 못하는 마음, 통제하고 싶어하고 비교하고 기대하고 결과를 미리 정해두려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50대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취업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천천히 해라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걱정이 쌓입니다. 친구의 자녀는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집니다. 비교가 시작되고 기대가 생기고 통제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은 본래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자녀의 상황도 나의 재정도 건강도 관계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되기를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 간극에서 고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변하는 세상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60대의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남편과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이야기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점점 커지고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관계 역시 무상합니다. 형태가 바뀌는 것일 뿐 반드시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의 모습에 집착합니다. 과거의 따뜻함을 현재 그대로 요구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무게가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책임과 기억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책임은 무게를 만들고 기억은 후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비교와 기대가 더해지면 마음은 점점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단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마음의 무게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는 방식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등을 기대고 조용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는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쉴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냥 두자. 단 3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통제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마음이 무겁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우리는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루에 하나씩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6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입니다. 무거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내 마음의 집착과 기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 혹시 지금도 가슴 어딘가가 답답하다면 그것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아,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그 한 문장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첫 번째 문이 됩니다. 혹시 요즘 모든 것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놓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서 끝까지 쥐고 버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붙잡는 마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피로 중 하나는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자녀의 선택, 배우자의 태도, 직장의 변화, 노후 자금의 흐름까지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예측하고 관리하고 실수 없이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무상이라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달라집니다. 문제는 변화가 아니라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5세의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딸은 결혼을 늦추고 자신의 일을 더 해보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아니면 늦어지지 않을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말을 건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었지만 점점 통제가 됩니다. 딸은 부담을 느끼고 대화는 줄어듭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통제는 불안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지만 결국 더 큰 불안을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뒤처질까봐. 그러나 무상한 세상에서 완벽한 통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동안에도 모든 것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완벽히 통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의 성격, 배우자의 생각, 경제 상황을 완전히 조정할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쥐고 있으려 합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갈수록 마음도 굳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의 지혜는 놓아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되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 사랑은 하되 상대의 인생을 대신 살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집착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손을 가볍게 쥐어 보십시오. 주먹을 꽉 쥐어 보십시오.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팔에도 긴장이 올라옵니다. 이제 천천히 손을 펴보십시오. 힘을 빼고 손바닥을 열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같은 손인데 쥐고 있을 때와 펼쳤을 때의 감각이 다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주먹을 쥐는 것과 같습니다. 놓는 연습은 손을 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 연습해 보십시오. 무언가 걱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변한다. 자녀의 상황도 변합니다. 나의 재정도 변합니다. 내 몸의 상태도 변합니다. 지금의 불안도 변합니다. 무상을 인정하는 순간 통제하려는 힘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중년의 삶은 책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붙잡을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꼭 쥐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 나머지는 흐름에 맡겨도 된다. 이 문장은 포기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세상은 원래 내 계획보다 넓고 내 계산보다 복잡합니다. 그 흐름을 인정할 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주먹을 펴듯이 통제를 조금 내려놓는 것. 그것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두 번째 길입니다. 혹시 같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끝난 일인데도 자꾸 떠오르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오늘은 그 반복되는 생각의 고리를 조용히 끊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흔한 피로는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정신의 피로입니다. 밤에 누우면 갑자기 낮에 들었던 말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자녀가 무심코 던진 한 문장, 배우자의 표정 하나, 직장에서의 작은 실수, 내가 괜히 그렇게 말했나. 그때 조금 더 참을 걸. 이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생각의 흐름에 마음이 끌려가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집착입니다. 한번 떠오른 생각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붙잡고 분석하고 상상하고 다시 해석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은 점점 커집니다. 작은 걱정이 불안이 되고 불안은 두려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8세의 한 가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대상이 되면 어떡하지? 대출은 어떻게 갚지? 아이, 결혼은? 이 생각은 밤새 이어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생각의 반복이 만드는 고통입니다. 불교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를 정념, 즉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한 3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허리를 곧게 세우되 힘은 빼십시오. 눈을 감거나 바닥을 부드럽게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이 코를 지나 가슴으로 들어오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배가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그 사이에 생각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지? 아까 그 말이 신경 쓰이는데 그때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저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생각이 올라왔구나.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 연습의 핵심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늘의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름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중년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구름 하나를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자녀가 연락이 뜸해졌을 때 우리는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나를 소홀히 하는구나.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나. 이 생각은 반복되고 감정은 깊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정일 수도 있고 자신의 고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부분을 상상으로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사실처럼 믿습니다. 이것이 생각의 함정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걱정이 올라올 때
바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건 사실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그리고 숨을 한번 깊게 쉽니다. 이 질문 하나가 생각의 속도를 늦춥니다. 속도가 늦춰지면 감정도 잦아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을 그대로 믿을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알아차릴수록 고통은 줄어듭니다. 혹시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이 있습니까? 그 걱정을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저 숨을 느껴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생각이 오면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 단순한 3분이 반복되는 생각의 고리를 조금씩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만큼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비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 적은 없으십니까? 남의 삶을 바라보다가 문득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비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비교는 더 교묘해집니다. 젊을 때는 학벌과 직장이 비교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자녀의 성공, 재산의 크기, 노후의 안정이 비교의 기준이 됩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는 이미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자녀가 해외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은 조용히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가? 내 아이는 왜 아직 저만큼 못 갔을까? 이 작은 생각이 쌓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비교의 뿌리를 탐과 집착에서 찾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만 보면 항상 더 높은 사람이 있고 아래만 보면 또 다른 불안이 생깁니다. 결국 비교는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2세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로는 건강하면 됐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친구의 아들과 자꾸 비교합니다. 연봉, 직위, 결혼 여부까지 그 비교는 자녀를 향한 기대를 키우고 기대는 미묘한 압박이 됩니다. 아들은 점점 말을 줄이고 어머니는 더 외로워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비교는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는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족, 즉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전혀 없는 것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있는 것들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큰 성공은 아니어도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소중한 일입니다. 재산이 남들보다 적더라도 지금 당장 굶지 않고 잠잘 곳이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과거와 미래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만족은 마음을 현재로 돌려놓습니다. 지금 간단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종이나 휴대폰 메모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이미 충분한 것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밥을 먹었다. 몸이 아직 스스로 움직인다. 누군가와 통화할 사람이 있다. 적는 순간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연습은 단순해 보이지만 비교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할 때도 생깁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 세상은 각자의 인연과 조건이 다릅니다. 출발선도 환경도 속도도 다릅니다. 그 다른 길을 같은 기준으로 재단할 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남과 겨루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을 한 번만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 한 문장을 놓아 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 문장은 마음을 아래로 가라앉히는 무시됩니다. 비교의 파도가 올라와도 그 몸을 붙잡아 줍니다. 남의 인생은 참고일 뿐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나만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혹시 기대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저 사랑해서 한 말이었는데 돌아온 반응에 마음이 서늘해진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너무 쉽게 품고 또 너무 쉽게 아파하는 기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중년이 되면 기대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성공을 기대했다면 이제는 관계에서의 따뜻함을 기대합니다. 자녀가 나를 이해해 주길 기대하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길 기대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했으니 말하지 않아도 통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고 사람은 무상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생각이 변하고 표현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만을 요구할 때 마음속에서 고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더 많은 대화를 기대합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예전처럼 웃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오랜 세월 쌓인 피로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원합니다. 그 차이를 말하지 못한 채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 기대가 서서히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말없는 벽이 됩니다. 기대는 사랑에서 출발하지만 집착으로 변하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놓아버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지금 그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것, 그것이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상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가 꼭 필요한가? 아니면 내 불안을 덜기 위한 것인가?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서 기대합니다. 확인받고 싶어서 기대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우리의 마음속 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는 결국 실망을 낳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서운함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기대한 것은 무엇인가? 그 기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이 나를 먼저 챙겨주길 기대했구나. 나는 이 아이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란 상대를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상대도 그 나름의 고민과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아무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기대가 아니라 바람으로 두는 것입니다. 바람은 흐를 수 있지만 집착은 멈추어 서 있습니다.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착은 작은 어긋남에도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오늘 한 가지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불완전한 존재다. 나도 불완전한 존재다.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는 순간 관계는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누가 더 옳은지를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덜 아프게 함께 할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도 가슴 안쪽에 서운함이 남아있다면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 알아차림이 집착을 느슨하게 합니다. 기대가 조금 내려앉으면은 마음은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이제 공간을 내어주는 힘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관계는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혹시 누구보다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지는 않으십니까? 남이 실수하면 이해하려 하면서도 자신의 실수에는 오래도록 마음을 묶어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는 후회가 따라붙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이런 생각은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때 나도 그 조건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의 자신을 심판합니다. 그 심판이 바로 또 다른 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7세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많은 시간을 쏟았지만은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내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이 생각은 점점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성향, 환경, 시대의 흐름이 모두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자기 비난은 겉으로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집착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집착.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타인을 향한 연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함도 포함합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은 정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무책임하게 살아왔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간단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오른손을 가슴 위에 올려보십시오. 심장이 뛰는 자리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내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때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문장은 변명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향한 자비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남을 이해하는 연습만큼이나 자신을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강함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후회가 있습니까?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한 사람처럼 바라보십시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던 한 사람, 두려웠지만 책임지려 했던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풀어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자기를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실수도 현재의 부족함도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무상합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비난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그대로 믿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또 내가 나를 심판하고 있구나. 그리고 숨을 한번 깊게 쉽니다. 그 순간 심판은 멈추고 이해가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질 때 세상과의 관계도 함께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여섯 번째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 왔습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더 어렵게 느껴지고 마음은 점점 굳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 하루에 하나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무거운 이유를 거대한 문제에서 찾습니다. 노후 자금, 건강, 자녀의 미래, 관계의 거리감. 그러나 마음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해결책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멀리서 찾지 않습니다. 일상 속 한 걸음, 한 호흡, 한 행동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은 생각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생각, 반복되는 말투, 반복되는 행동이 마음의 무게를 굳혀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2세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냅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 생각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행동도 바꾸지 않습니다. 무기력은 점점 깊어집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작은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만 집 밖을 걷는 것입니다. 속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햇빛을 보고 공기를 느끼며 걷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몸의 감각을 깨우고 생각의 흐름을 바꿉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55세의 한 어머니는 자녀와의 대화가 줄어들었다고 느낍니다. 서운함은 있지만 표현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서는 비교와 기대가 계속 올라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도 거창한 대화가 아닙니다. 하루 한 번 짧은 안부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것, 오늘도 수고했어. 이 한 문장이 관계의 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거대한 운명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마음을 만듭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무기력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바꿀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바로 하기, 10분 독서하기, 고맙다는 말 한 번 더 하기, 휴대폰을 내려놓고 5분간 조용히 앉아있기. 이 작은 실천은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감각을 줍니다. 그 감각이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크게 도약하는 시기라기보다 조용히 다듬는 시기입니다.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조용한 전환입니다. 지금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 딱 하나의 행동을 정해보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저녁 식사 후
5분간 창밖을 보며 호흡하겠다. 자기 전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하겠다. 그리고 그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저 행동 자체에 의미를 두십시오. 행동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을 바꿉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생각에 덜 갇힙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생각에 더 오래 머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은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작은 걸음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단 하나만 바꾸십시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은 하루아침에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굳어있던 생각을 흔들고 닫혀있던 마음을 이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운 진짜 이유를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다면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자녀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의 뿌리에 있는 하나의 원인을 바라보려 합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근원을 집착에서 찾습니다. 무언가를 붙들고 그것이 영원하길 바라며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젊음일 수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집착은 더 섬세합니다. 이 젊음에 대한 아쉬움, 예전의 지위에 대한 그리움, 자녀의 성공에 대한 기대, 잃지 않으려는 재산에 대한 불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3세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누군가의 판단을 기다리는 위치가 되자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올라옵니다. 그 허전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위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이미지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무상을 말합니다. 직함도 역할도 나이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58세의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 자녀의 일상을 확인하려 합니다. 전화가 늦게 오면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혹시 나를 멀리하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여전히 중요한 존재여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잃을까봐, 쓸모없어질까봐, 혼자가 될까봐.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자신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나라는 개념을 조금 느슨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나는 직함만이 아니고, 나는 부모 역할만이 아니고, 나는 젊은 몸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집착은 조금씩 풀립니다. 지금 간단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에서 가장 놓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과거의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떠올린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영원한가? 아마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것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가? 그 질문을 피하지 말고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집착에서 한 발 떨어진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내가 여기에 매달려 있었구나. 그 알아차림이 곧 자유의 시작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덜 붙잡는 시간입니다. 덜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덜 집착할수록 관계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면 그 무게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이것은 집착이다. 이 한 문장이 고통을 없애지는 않지만 고통에 휘둘리지 않게 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사람도 조건도 나 자신도 변합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에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붙잡은 손에 힘을 조금 빼는 것입니다. 그 힘이 풀리는 만큼 마음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혹시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문득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집안은 조용하고 전화는 줄어들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많은 중년과 노년이 말하지 못한 채 안고 있는 감정,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바쁨 속에 묻혀 지나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구조가 바뀝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직장이라는 울타리도 사라집니다. 역할이 줄어들면서 만남도 줄어듭니다. 그 빈자리에 고요가 들어오고 우리는 그 고요를 외로움으로 느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5세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깥 활동이 많고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냅니다. 처음에는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이 질문이 반복되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더해질 때 깊어집니다.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해석을 그대로 믿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 또한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외로움도 하나의 감정일 뿐 영원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로움을 밀어내거나 두려워합니다. 이 감정이 오래가면 어쩌지? 나는 점점 고립되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이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오늘은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잠시 함께 앉아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덜 기대고 편안히 숨을 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올라오는 감정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쓸쓸함이 느껴진다면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지금 외로움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 감정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의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외로움은 나 자체가 아닙니다. 잠시 머무는 감정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감정도 지나간다. 내쉬면서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감정을 바라볼 수 있다. 이 연습은 외로움을 없애지 않지만 외로움에 삼켜지지 않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외롭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삶의 변화 과정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대신 관계의 깊이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작은 실천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보내보십시오.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그 한 문장이 고립된 마음을 조금 열어줍니다. 혹은 가까운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보십시오. 사람들의 움직임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타인을 향한 연민이기도 하지만 외로운 나를 향한 따뜻함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괜찮다. 이 감정도 지나간다. 외로움은 영원한 상태가 아닙니다.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 파도 위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 힘이 생길 때 고요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거웠을까?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면 해결된 일보다 마음속에 남은 감정이 더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인생이 쉬워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삶은 여전히 무상합니다. 건강은 변하고 관계는 달라지고 상황은 예고 없이 흔들립니다. 불교는 이것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변하는 흐름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은퇴 후 매일 과거를 그리워하며 말합니다. 나는 예전만 못하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간이다. 상황은 비슷하지만 마음의 태도가 다릅니다. 무게를 만드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나눈 6가지 방법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상을 인정하는 것, 생각의 반복을 알아차리는 것, 비교를 줄이고 만족을 찾는 것, 기대를 내려놓는 것,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리고 작은 행동을 바꾸는 것. 이 6가지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하루를 사는 태도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덜 붙잡고 덜 흔들리며 덜 상처받을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짧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거나 부드럽게 시선을 낮추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쉬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 다시 숨을 들이마십니다. 내쉬면서 말해보십시오. 이제는 조금 가벼워져도 된다. 이 문장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삶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조건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집착이 느슨해질 때입니다. 혹시 내일 또 불안이 올라오더라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반복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비교가 올라오고 기대가 생기고 외로움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 감정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 생각들이 전부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그 집착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느려지지만 그 느림 속에서 깊이가 생깁니다. 속도가 줄어든 만큼 내면을 바라볼 시간은 늘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숨을 돌아보고 집착을 알아차리고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면 마음은 분명 달라집니다. 인생은 여전히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 흐름 속에서 조금 더 편안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거창하게 가벼워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가벼워지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남은 삶의 시간을 조용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